황금 연휴 밤 11시, 한때 한강 이남에서 가장 화려했다던 창원 상남동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경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100만 명이 무너진 도시, 청년 11명 중 1명이 아니라 무려 11만 명이 이 도시를 등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경기가 나빠서일까요?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옮겨간 곳을 따라가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터널 너머로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모든 걸 설명하는 가격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창원을 무너뜨린 진짜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이 다음 도시를 파헤칠 힘이 됩니다. 경상남도 창원, 이 도시를 그냥 지방도시 하나로 알고 계셨다면 잠시 생각을 멈춰주세요. 한때 이곳은 한강 이남의 강남이라 불렸습니다. 창원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든 도시였습니다. 길을 넓게 깔고 공장을 한 곳에 모으고 사람이 살 동네를 따로 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그 자부심이 도시 바닥부터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2010년 창원은 인근 도시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구가 108만 명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109만 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대도시 자격증, 바로 특례시였습니다.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급 배우를 받는 도시, 전국에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창원은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를 떠받친 건 거대한 공장단지였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이 산단 한 곳에서 만들어낸 생산액이 무려 62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에서도 네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만 184억 달러, 입주한 회사가 3,216곳,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바로 이곳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가니 사람들의 지갑도 두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 바로 상남동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리를 창원의 강남이라 불렀습니다. 그냥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같은 면적당 술집과 가게가 가장 많이 몰려있던 거리, 뒤로는 1만 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경퉁처럼 둘러쌌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거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1차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2차, 3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거리는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회식이 곧 문화였고 소비가 곧 자부심이던 시절, 그게 바로 창원의 전성기였습니다. 누구도 이 도시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이 도시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래서 숫자를 꺼내봤습니다. 2024년 12월 말 창원의 주민등록 인구는 99만 9,858명, 단 142명이 모자라 100만이 깨졌습니다. 두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지 14년 만의 일입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큰 숫자가 아닙니다. 광역시급 권한을 받는 대도시 자격증의 기준선입니다. 그 선이 무너진 겁니다. 적점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면 9만 명 넘게 사라졌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빠져나간 사람들의 나이입니다. 남은 사람은 늙어갔습니다. 2011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의 8.3%였습니다. 2024년에는 19.2%,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반대편 숫자는 더 차갑습니다. 한 해 태어난 아기가 2011년에는 1만 1,290명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4,479명,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통계표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눈에 보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화려했다던 상남동. 그 거리가 밤이 되면 한산해졌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이곳을 지키던 한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80%였는데 지금은 한두 명입니다. 그는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산으로 가면 더 선명합니다.
합성동 상가는 현장 취재 기준 10곳 중 4곳 넘게 비어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가 한 집 건너 한 집입니다. 마산 창동은 그나마 손을 쓴 곳입니다. 2012년부터 수백억대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회복은 더딥니다. 골목마다 임대 연수막이 걸려있고 빈 점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돈을 부어도 사람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불경기 탓으로 돌리면 설명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월급날이면 3차까지 가던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밤거리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한 끼 외식조차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 술집과 식당이 빼곡했던 유흥상권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경기가 나빠서 도시가 비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거리가 죽었다. 뉴스도 그렇게 말했고 대부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단에는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 정말 가난해져서 무너진 거라면 설명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같은 도시의 다른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창원의 공장들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비어가는 도시,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불경기,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사라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다고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같은 도시의 숫자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방산입니다. 창원에 거점을 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영업이익으로만 3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 해 전보다 78% 넘게 뛴 수치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납품할 일감, 그러니까 이미 예약된 매출은 37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창원은 K9 자주포와 천물을 만들어내는 지상무기의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주문이 밀려 공장이 쉬지 못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시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방산 수출은 2025년 1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만에 60%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상당수가 바로 이 창원에서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원전입니다. 창원에 본사와 공장을 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 한 해에만 14조 7천억 원어치의 새 일감을 따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많은 수주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원에는 작게 만든 차세대 원자로 이른바 미니 원전을 전담으로 찍어내 전용 공장이 들어섭니다. 2026년 3월에 첫 삽을 뜨고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시 전체의 성적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원의 2025년 상반기 수출은 117억 달러, 한 해 전보다 8% 가까이 늘며 2년 연속 상반기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오는 2026년 예산도 2조 원을 넘겨 확정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산은 사상 최대, 원전은 역대 최대, 수출은 2년 연속 신기록. 이게 무너지는 도시의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살아나는 도시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경제는 분명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경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공장은 밤새 불을 켜고 돌아가는데 그 공장이 선 도시의 거리는 텅텅 비어갑니다. 돈은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사람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일자리는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 도시는 비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습니까? 답은 의외로 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세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청년입니다. 19부터 39까지. 이 도시의 청년 인구는 2010년 3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2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1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도시 하나에서 청년 1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속도는 더 무섭습니다. 들어온 청년보다 나간 청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그 차이가 1,5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768명으로 벌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약 3배 반. 청년이 빠져나가는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진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왜 떠났을까요? 창원시는 떠난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등은 직업이었습니다. 31%. 그러니까 떠난 청년 10명 중 3이 일자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따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 살 집입니다. 떠난 청년 넷 중 1명 이상이 집 때문에 이 도시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일자리와 집값, 청년을 밀어낸 두 개의 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뇌관이 드러납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창원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건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비쌉니다. 창원의 아파트 한 평값은 경남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높습니다. 적게 잡아도 47%, 많게는 51%더 비쌉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의창구의 한 평값은 2025년 기준 1,452만 원, 1년 사이에만 11%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돈을 들고 경남의 다른 도시로 가면 같은 평수의 집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원에서 34평을 살 돈이면 옆 도시에선 더 넓은 집이 손에 들어옵니다. 평당 격차가 절반에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깨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라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일거리가 사라져서 청년이 도시를 버린 거라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창원의 공장은 풀가동이었습니다. 방사는 사상 최대 호황이었고 일감은 넘쳐났습니다. 일할 곳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곳은 있어도 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비싼 창원에 두고 잠은 더 싼 옆 동네에서 잡니다. 직장과 집이 갈라선 겁니다. 출근은 창원으로, 퇴근은 터널 너머로. 몸은 이 도시에서 일하지만 삶은 이미 이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일할 곳은 있는데 살 집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모두가 불경기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린 진짜 정체였습니다. 도시를 무너뜨린 건 텅 빈 공장이 아니라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옮겨간 곳을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떠난 사람 10명 중 6명.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흔히 생각합니다. 지방을 떠나면 서울로 간다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런데 창원은 달랐습니다. 떠난 사람의 약 60%, 이들이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상남도,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곳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김해, 장유. 지도를 펴보면 의아합니다. 장유는 창원에서 멀지 않습니다. 차로 잠깐이면 닿습니다. 두 도시 사이에는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터널. 사람들은 그 터널을 넘어갔습니다. 직장은 창원에 그대로 둔 채 잠은 터널 너머에서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또 한 번 가격표였습니다. 같은 평수, 비슷한 아파트. 그런데 터널 이쪽과 저쪽의 값이 달랐습니다. 그 너머가 수천만 원 더 쌌습니다. 단지 터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터는 그대로인데 잠만 더 싼 곳에서 잘 수 있다면 매일 아침 그 터널을 지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은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을 떠난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터널 하나 너머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창원은 사람을 잃었고 장유는 그 사람을 받았습니다. 터널 하나가 두 도시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로 갔나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추적하다 보면 더 씁쓸한 사실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빠져나가는 도시라면 정부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을 따로 정해 돈과 혜택을 몰아주는 집중관리 대상 제도입니다. 그런데 창원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100만 특례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어 광역시급 권한을 받은 대도시 자격증. 창원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이름표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 대상은 규모가 작은 시, 군, 자치구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인 창원은 자격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구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너는 큰 도시니까 괜찮다는 이유로 도움의 손길에서 제외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옛 마산 지역만이라도 그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며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한때 가장 잘 나가던 도시가 이제는 무리도 소멸위기로 봐달라고 호소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아슬아슬합니다. 외국인까지 끌어모아 겨우 100만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101만 6천 명. 간신히, 정말 간신히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쯤이면 외국인을 포함해도 100만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특례시 자격마저 잃습니다. 자격증을 지키느라 지원에서 밀려났는데 끝내 그 자격증조차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창원에 가장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서 받은 그 이름표가 이제는 족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창원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금 연휴 밤, 사람이 사라진 상남동 거리. 우리는 그걸 불경기 탓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따라온 단서들은 전혀 다른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째, 범인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창원의 공장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산도, 원전도,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런데도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집이 없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도심에 있는데 그 도심의 집값은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셋째, 떠난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터널 하나 너머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같은 평수, 수천만 원 더 싼 집을 찾아서. 넷째,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 창원은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100만 1등 도시라는 이름표가 지원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창원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거시지표는 분명 좋아지고 있다는데 내 동네 거리는 비어갑니다. 뉴스는 수출이 사상 최대라는데 내 집값과 내 월급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괴리는 지금 전국 어디서나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시가 한때 잘 나갔던 산업도시가 하나씩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남의 도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도 지금 이 순간 옆 동네로 조용히 빨려 들어가는 중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싼 가격표를 따라 터널 너머로 옮겨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을 무너뜨린 건 경기가 아니라 가격표였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도시를 비우는 건 불황이 아니라 내 월급으론 닿을 수 없는 집값표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그 도시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름 하나가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묻혀있던 우리 동네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